사실 저도 뭐 하나 오래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쉽게 질리고 금방 접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명품 리셀도 1년 안에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2015년부터 10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고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명품 리셀 창업에도 성장하는 단계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단계를 하나씩 거치다 보니까 결국 돈도 벌고 사업도 커지면서 10년째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명품 리셀로 사업을 키워나가는 5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모든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명품 팔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일본에서 사온 명품을 국내에서 팔아서 돈을 버는 걸 일본 리셀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리셀로 돈을 버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부분 이 5단계로 사업을 발전시키고 돈을 벌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재미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일본 리셀을 시작했으면 돈보다는 재미를 먼저 느껴보라는 거예요. 마치 여행 간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일본에 나가서 명품을 구매해오는 단계입니다. 도쿄나 오사카, 나고야에 가서 샤넬이나 에르메스, 휴먼메이드나 바오바오백, 캐피탈이나 르메르 같은 다양한 명품들을 직접 보고 구매하면서 일본 리셀의 재미를 느껴보는 거예요. 마치 쇼핑하듯이 2박 3일 일정으로 유명한 패션 스팟들을 돌아다니면서요, 인기 제품들을 하나둘씩 구매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거죠. 이때는 돈을 남기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명품 리셀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1단계에 있는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이제 막 일본 명품 리셀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일본 바잉을 한두 번 다녀온 분들도 계실 텐데요. 1단계에서는 재미에 집중해서 명품 리셀의 전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 출장의 일정이나 동선을 짤 수도 있고요. 구매할 제품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잉한 제품들을 국내로 가지고 와 사업자 통관을 해보는 거죠. 이처럼 시장 조사나 바잉, 수입이나 판매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가는 게 1단계에서 필요한 일이에요.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건 다음 단계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일본 다니면서 하는 명품 사업에 재미를 느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즉 1단계에서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만 사업에 돈을 투입했으면 2단계에서는 나에게 재미를 가져다 준 명품 아이템들을 하나둘씩 더 구매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단계에서는 300만 원을 사용했으면 2단계에서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업에 투입하는 자금을 점차 늘려나가게 됩니다. 구매하는 아이템의 퀄리티는 1단계와 동일하지만 제품의 구매 수량을 늘려서 사업의 사이즈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여러 차례 일본을 다녀오면서 나름 소소하게 명품을 사서 팔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미 명품 리셀에 어느 정도 재미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바잉에 투자하는 금액 자체를 조금 더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3단계부터는 1, 2단계에서 구매했던 아이템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아이템들을 고민해야 돼요. 일본 명품 리셀하는 대부분은 1, 2단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미를 느끼고 자금을 투입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지만 3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요. 다른 셀러들과의 경쟁하는 판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샤넬이나 에르메스처럼 높은 자금력이 요구되는 아이템을 구매해 팔 수도 있고요. 이건 자금력의 격차겠죠. 일본에서만 판매되는 콜라보나 한정판 제품들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건 정보력의 격차일 수 있어요. 아니면 아직 국내에서 소개되지 않은 일본에서만 인기 많은 제품들을 소량씩 수입해서 판매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건 적극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금력과 정보력, 적극성을 바탕으로 명품 리셀 아이템의 퀄리티를 높이고요. 재미와 수익을 모두 잡아가는 게 3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즉 판매할 아이템에 대한 공부, 자금력 확보에 대한 고민,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퀄리티 높은 명품 리셀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본 명품 리셀로 지속적이고 만족스러운 매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재미, 2단계에서는 자금, 3단계에서는 진입 장벽이었죠. 그럼 4단계의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인력 동원입니다. 사실 3단계까지 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할 수 있어요. 판매하는 브랜드도
아마 10가지 이상이 될 거고요. 일본에서의 출장 경험이나 구매하는 팁, 아이템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이미 확보했을 거예요. 바로 이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 같은 사람 여러 명 복사해서 일본에 데리고 오면 어떨까? 인기 제품들을 하나라도 더 구매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즉, 팔면 돈이 되는 명품 아이템을 일본에서 최대한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인기 제품들은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모두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기 제품들을 나 혼자서 전부 다 구매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부터는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나 지인, 가족들을 데리고 명품을 구매하러 일본에 가게 됩니다. 모든 비용을 내가 다 내줄 테니까 그냥 같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친구나 가족들을 데리고 일본에 가서 돈이 되는 명품을 하나라도 더 사올 때도 있습니다. 일본에 돈이 되는 아이템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나가서 물건을 사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결국 4단계부터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인기 제품의 구매 수량을 늘리고요. 최대한 수익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물론 4단계 이전부터 인력을 동원해도 상관은 없지만 명품 리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해서 인력 동원을 하게 되면 버는 돈보다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스스로 잘 고민해 보시고 인력을 동원해 보시길 바랄게요.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구매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혼자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만 남아 있는데요. 일본 명품 리셀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직접 일본에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즉 도쿄나 오사카에 살면서 명품 리셀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명품 리셀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같은 일본 핸드캐리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점차 일본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더니 결국 일본의 터를 잡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현지에서 명품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보통 1단계부터 4단계를 모두 경험하다가 결단을 내리는 케이스가 많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매주 일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차라리 일본에 살면서 사업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4단계까지 온 분들은 대부분 일본 문화권에도 큰 거부감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일본에서의 생활과 사업을 고민하게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데 판매할 제품을 잔뜩 올려놓고요. 판매되면 그제서야 일본 매장에 직접 가서 제품을 구매하고요. 한국에 있는 소비자한테 국제 택배로 보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지에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명품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일본이나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5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해외 현지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 외국에서의 사는 장점을 또 잘 활용해서 명품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본에다가 돈을 지불하고요. 현지 법인을 차려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젊으신 분들은 워킹 홀리데이로 넘어가서 구매 대행을 소소하게 시작하다가 일본에서 아예 자리를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명품 리셀로 성장해 나가는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몇 단계에 계실까요? 저는 한 4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단계에서는 재미에 집중하고 2단계에서는 자금을 확장하고 3단계에서는 자금력, 정보력, 적극성을 통해서 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여 나갑니다. 4단계는 인력을 동원해서요. 인기 제품을 최대한 많이 구매해 오고요. 마지막 5단계는 일본 현지에서의 사업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핸드캐리 방식으로만 명품 사업을 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어요. 물론 내가 정말 큰 뜻을 품고 5단계까지 생각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건데요. 인력을 동원하는 문제나 판매하는 아이템의 한계, 일본 출장을 계속 다녀야 된다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일본 명품 리셀을 포함해서 이태리 부티크의 병행 수입이나 국내 소싱하는 방법을 같이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 명품 리셀 사업을 입체적이고 장기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현재 재미를 느끼는 1단계에 있다면 몇 번 더 일본에 한번 나가보시고요. 2단계나 3단계에 있다면 고정 댓글에 영상 하나 더 남겨놨으니까요. 같이 시청하시면서 사업에 큰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